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피서지에서의 주의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해수욕장은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범죄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피서지에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위법한 행동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여름 휴가 기간 중에 낯선 장소에 가서 행복한 기분에 취하다 보면 순간적인 오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 같은 지역의 휴가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여름 시즌이 되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요. 사안을 조사받고 재판받기 위해서 제주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피서철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들도 많이 좀 언급을 해주고 계시긴 한데 최근에 또 조심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긴 게 있습니까? 네. 휴양지 곳곳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예. 알박기 텐트란 좋은 자리를 선점한 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야영용품 등을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철거를 못 하나요? 원래는 이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네. 이제 뭐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소요가 됐지만 예. 이제는 지금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휴양지에다 알박기 텐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휴양지의 캠핑장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리를 선점을 해놓고 이걸 치우지 않고 방치해놓는 얌체족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인데요. 거래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하지만 알박기는 공공장소를 사유하는 것으로 다중이 이용해야 할 공간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민폐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범죄로 되는 건 아니고 불법행위로서 문제는 불편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주변에 해수욕장 관련돼서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수욕장의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떤 법률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된 건가요? 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건데요. 네네. 그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그 6월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이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에는 방치된 텐트를 철거하려면 계곡장을 부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제는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별도의 행정 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되면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시? 네. 사용기가 시간이 도과되면은 지나갔으면은 이거 확인하고 바로 철거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그래서 텐트 밖으로 꺼낸 물건들은 추후 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가 아닌 일단 보관으로 분류가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관이 됩니까? 네, 보통은 이제 2달여간 고시를 거쳐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 처리하거나 폐기됩니다. 네. 폐기 후에 혹시 1년 이내에 소유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집행 및 보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지자체 등 관리청에 귀속됩니다. 네. 자, 여기 텐트 알박기와 관련된 철거 관련된 이 시행령, 법령을 이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구체적인 네, 기간을 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주민들이나 해수욕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일단 해묵은 골칫거리를 해결했다고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책 마련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제 법적으로 행정대집행 없이 철거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알박기 기간을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물건 제거 요건으로서 반복, 상습적으로 설치, 방치되어 제거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 악화 등으로 해당 물건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달 또는 일주일 등으로 알박기를 혹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악용해서 철거 직전까지만 텐트를 설치해 놓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텐트 알박기 이외에도 캠핑카도 요새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셨죠?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런 캠핑카도 이용자들이 매우 많아졌는데요. 바퀴가 달린 캠핑카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더라도 주차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정부가 캠핑카를 등록할 때 차고지를 미리 확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음에도 처벌 조항이 없고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박기 캠핑카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시 등에서는 일부 해수욕장 인근 공용 주차장을 여름 성수기 동안에는 유료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게 캠핑카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 설비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박기를 한다든지 해당돼서 뭐 차고지도가 아닌 지역에다가 캠핑카를 갖다 놓고 그대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행정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그러면 뭐 여름 그 휴가철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해수욕장에서는 노출도 많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촬영 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얼굴 등 전면 사진이 촬영됐을 경우에는 일단 초상권 침해는 성립합니다만 형법상 죄가 성립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이제 민사적인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촬영 각도나 위치 등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의사에 반했다라고 전제해놓고 수사가 진행은 일단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야 되는데요. 모든 신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와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특정 각도, 촬영 거리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처럼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촬영 행위는 해수욕장이나 이런 피서지에서는 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